여러분, 오늘 아침에 영양제 몇 알이나 삼키셨나요? 아마 책상 위에는 뭐 비타민,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통 이런 것들이 쫙 놓여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저도 아침마다 물이랑 같이 한 움큼씩 챙겨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건강해지려고, 밖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몸속으로 들이붓는 데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믿고 그걸 계속 영양제로 채워 넣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밖에서 무언가를 계속 넣어주는 대신에 여러분의 몸 자체를 거대한 그 발효 공장이자 외부의 공격을 알아서 딱 막아내는 완벽한 방어 기지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정말 막 상상만 해도 대단한 변화네요. 그렇죠.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이 음식이 몸에 좋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팁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체를 아주 고효율의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노화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염증 제어, 그리고 대사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몸 안팎에서 활용하는 두 가지 전략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단쇄 지방산, 영어로는 SCFA인데요. 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방금 말씀하신 그 단쇄 지방산입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뭔가 지방의 일종 같아서 거부감이 좀 들 수 있잖아요. 네, 아무리도 지방이라고 하면 몸에 쌓이는 안 좋은 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탄소 원자가 6개 미만인 아주 짧은 사슬 형태의 지방산을 말하거든요. 얘네는 우리 몸에서 그냥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세포들한테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막 명령을 내리는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을 해요. 아, 단순히 태워서 쓰는 연료가 아니라 지시를 내리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이 단쇄지방산을 활용해서 우리 인체 운영체제, 그러니까 생물학적 OS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물학적 OS를 재설계한다. 와,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낡고 느려진 컴퓨터에다가 그냥 메모리칩 하나 더 꽂아 넣는 식의 땜질 처방이 아니라는 거죠. 발열이 없고 속도가 엄청 빠른 그 저염증 고효율의 상태로 OS를 아예 초기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생물학적 OS 업그레이드라. 뭐 컴퓨터라면 설정창 들어가서 마우스 클릭 몇 번 하면 싹 되겠지만 이 복잡한 인체 시스템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자료의 흐름을 딱 보면 몸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음식이 들어오는 입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입구라면 위장이나 식도 같은 상부 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방어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아세트산을 섭취하는 겁니다. 아세트산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보는 식초, 그 중에서도 흑초나 현미식초에 들어있는 그 성분 맞나요? 맞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말은 뭐 옛날부터 진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피로회복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얘기는 많죠.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집중하는 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분자 단위의 즉각적인 대사 제어 메커니즘입니다. 분자 단위의 메커니즘이요. 네, 상부 소화기에서 아세트산이 수행하는 가장 치명적인 역할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분의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아하, 당분의 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그 효소 말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 효소들이 마치 가위처럼 막 작동을 해서 탄수화물을 아주 잘게 잘라 포도당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야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아제트산이 그 당분의 효소를 억제한다는 건 약간 이런 건가요? 탄수화물이 혈관이라는 클럽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입구에 딱 서 있는 유능한 보안 요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오,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지 못하게 문을 딱 막고 서서 입장 속도를 통제하는 그런 식인 거죠? 네,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인 개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문을 막고 버티는 물리적인 보안 요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타고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다 꺼버리는 것에 더 가깝죠. 아하,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끈다. 네, 소화효소라는 가위의 작동 자체를 둔화시켜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잘려나가는 속도 자체를 늦춰버리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결국엔 다 흡수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아, 혈당 스파이크. 밥 먹고 나면 졸리고 피곤해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우리 몸에서 남아도는 당분들이 혈액 속을 막 떠돌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얘네가 단백질이랑 들러붙어 버립니다. 헉! 당이랑 단백질이 결합을 한다고요? 그게 바로 자료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당독소로군요. 네, 맞아요. 최종 당화산물 AGE라고도 부르죠. 이 당독소는 혈관 벽에 있는 콜라겐이랑 결합해서 혈관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요. 듣기만 해도 혈관이 막히는 기분인데요. 게다가 전신에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노화의 가장 직접적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러니까 아세트산은 이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늦춤으로써 당독소가 생성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원천적으로 딱 차단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아세트산이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것 말고도 세포 내부에 AMPK 스위치를 켠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AMPK 스위치요? 갑자기 고등학교 생물 시간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스위치인가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AMPK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초정밀 에너지 센서입니다. 인류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에너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방으로 축적하도록 진화해 왔잖아요. 아, 네네. 옛날에는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되게 가혹한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 내에 에너지가 풍부하면 이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몸은 안심하고 지방을 막 창고에 쌓아두는 거죠. 네, 슬프지만 아주 익숙한 현상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되게 격렬하게 하거나 오랜 시간 굶어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때 이 AMPK 스위치가 켜집니다. 아, 비상사태다. 당장 창고 열어서 지방을 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군요. 야, 몸을 지방 축적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확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비상벨 같은 거죠. 이야, 대박이네요. 근데 방금 아세트산이 이 스위치를 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굶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식초 먹었다고 왜 이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게 바로 아세트산이 가진 마법 같은 생화학적 특성입니다. 아세트산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마치 에너지가 되게 부족한 것처럼 세포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아, 페이크를 주는 거군요. 네, 실제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아세트산의 화학적 신호를 딱 받은 세포는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네? 라고 착각을 해서 AMPK 스위치를 탁 켜버립니다. 와, 세포를 속여서 지방을 태우게 만든다니. 그 결과로 인슐린 감수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이랑 지방을 막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대사 유연성이 확보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식사할 때 식초 하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효소 작동을 둔화시키고 또 세포의 연소 스위치까지 켠다니 대사 제어 측면에서는 정말 완벽한 응급 지원이네요. 정말 훌륭한 전략이죠. 그럼 이거 식초를 매일 그냥 물처럼 달고 살면 만성 염증도 사라지고 비만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죠. 하지만 사실 그게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이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함정이요? 이 완벽해 보이는 방어 시스템에 무슨 빈틈이 있나요? 아세트산은 상부 소화기, 그러니까 위나 소장에서 너무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아, 흡수가 잘 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 입구에서의 방호전은 기가 막히게 잘 수행을 하는데 정작 우리 위장관의 가장 깊은 곳이자 면역세포의 70%가 몰려있는 곳, 바로 대장까지는 살아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하, 정작 제일 중요한 VIP들이 모여있는 대장이라는 그 깊은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앞마당에서 힘을 다 써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요, 이렇게 외부에서 넣어주는 반기적인 지원군을 넘어서 몸 내부 깊은 곳에 아예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내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전략, 그
저항 전분과 장내 미생물의 발효를 통한 부티르산 생성 전략이군요. 네,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노화의학과 장내 미생물학이 만나는 가장 경이로운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아세트산처럼 부티르산도 단수의 지방산의 일종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먹은 저항전분이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막 먹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사 산물로 부티르산을 뿜어내는 거죠. 아, 미생물이 밥을 먹고 뱉어내는 물질이 부티르산이군요. 네, 이걸 요즘 의학계에서는 고차원적 포스트바이오틱스 기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부티르산이 대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래요? 첫 번째로 대장 상피세포의 완벽한 에너지 독립을 이뤄냅니다. 우리 대장 상피세포는요, 놀랍게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의 무려 70%를 포도당이 아닌 이 부티르산에서 얻습니다. 잠시만요, 70%나요? 오, 우리 몸은 보통 혈액을 타고 도는 깨끗한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장내 미생물이 전분 먹고 뿜어낸 배설물, 그러니까 발효산물을 70%나 쓰도록 진화한 거죠? 그거 아주 본질적이고 예리한 의문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진화론이요? 네, 원시 인류에게 포도당이라는 건 사냥이나 과일 채집을 우연히 성공했을 때만 가끔 얻을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에너지원이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반면에 거친 식물성 섬유질, 즉 저항전분 같은 것들은 숲에 늘 널려 있었죠. 그래서 대장세포는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내가 굶주리는 거랑 상관없이 장내 미생물이 몸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부티르산을 주식으로 삼도록 진화를 한 겁니다. 와, 밖에서 포도당 공급이 딱 끊겨도 스스로 장벽을 수리하고 점막을 재생할 수 있게 자급자족 생태계를 아예 구축을 한 거네요. 그렇죠. 대장세포가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에너지 독립을 이룬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부티르산이 그냥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서 후성 유전적 조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H닭 억제제로 작용한다고요. 네, HDAC. 네, 전문가님, H닭 억제제라니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의학 논문에서나 볼 법한 단어인데요. 도대체 우리 유전자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우리 인체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코딩되는지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딩이요? 네, 우리 DNA의 총 길이는 엄청나게 깁니다. 이걸 세포의 그 아주 작은 핵 안에 다 구겨 놓으려면 마치 실패에다가 실을 칭칭 감아 놓듯이 단백질 주위에 DNA를 아주 꽉 감아두어야 하거든요. 실패의 실을 꽉 감아둔다. 네,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꽉 감겨 있는 유전자들은요, 기계가 와서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발현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H닭이라는 효소가 등장을 하죠. 아,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이 H닭 효소는 DNA가 실패에 더 단단히 감기도록 아주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당장 안 쓰는 유전자들을 자물쇠 채우듯이 꽉 잠가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나 암이 발생했을 때 일어납니다. 암이 발생했을 때요? 네, 우리 DNA 안에는 암세포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유전자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유전자들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H닭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해서 이 필수적인 유전자들마저 꽉 잠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몸을 고치어야 하는 유전자들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부티르산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H닭의 활동을 차단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꽉 조여있던 실패를 느슨하게 탁 풀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부티르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실패를 느슨하게 풀어주면 꼭꼭 숨어있던 유전자들이 다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그 결과 암세포한테는 야, 증식 멈추고 자멸해 라는 스위치가 켜지고요. 염증을 막 일으키는 세포한테는 이제 그만 진정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가는 겁니다. 야, 단순한 영양분인 줄 알았는데 유전자 코드를 직접 건드리는 거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티르산이 유전적 프로그래밍을 수행한다고 말하는 이유죠.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부티르산은 면역 관용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면역계가 피하 식별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불필요한 곳에서 총을 쏘대는 게 만성 염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부티르산이 조절 T세포, 즉 T레그 세포의 분화를 촉진한다고 나옵니다. 이 T레그 세포는 뭔가요? T레그 세포는 쉽게 말해서 전쟁터에 파견되는 평화 유지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화 유지군요. 네, 일반 면역 세포들이 외부 바이러스랑 막 싸우느라 과열되어 있을 때 이 T레그 세포가 쓱 다가가서 위험 상황 종료됐다, 이제 무기 내려놔라 하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는 거죠. 아,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부티르산이 부족하면 이 평화 유지군이 생성이 안 돼서 장내의 염증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지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들으니까 제가 한 가지 강한 의문이 팍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부티르산이 이렇게 대장세포의 생존도 책임지고 암세포 유전자도 끄고 심지어 평화 유지군까지 만들어내는 만능 물질이라면 그냥 제약사에서 부티르산을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캡슐로 팔면 되는 거 아니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굳이 우리가 맛없는 전분 챙겨 먹고 장내 미생물한테 밥 줘서 걔네가 발효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번거로운 과정을 왜 거쳐야 하죠? 알약 하나 꼴꼭 삼키면 편하잖아요. 매우 타당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과학자들이랑 제약사들이 그 시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부티르산 보충제를 캡슐에 담아서 사람한테 직접 먹여본 거죠. 오,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왜냐하면 인간의 소화관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알약으로 먹은 부티르산은 위에서 아주 강력한 위산을 만나고 또 쓸개즙의 담즙산 공격을 받습니다. 아, 녹아버리겠네요. 네, 게다가 7m나 되는 기나긴 소장을 막 거치면서 죄다 분해되거나 흡수되어 버려요. 정작 부티르산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대장인데 거기까지 살아서 도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하, 아까 앞서 그 식초, 아세트산이 겪었던 물리적 한계랑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계속 막 나노페이스트 고압 압출 공법 같은 복잡한 기술을 계속 언급했던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엔 그 단어 보고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로봇 부품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전분가루를 기계로 꾹꾹 눌러서 뭉쳐놨다는 뜻인가요? 단순히 그렇게 뭉쳐놓은 수준이 아닙니다. 식문에서 추출한 전분에다가 극도의 압력이랑 열, 그리고 수분을 가해서 분자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아주 첨단 가공 기술이에요. 분자 구조를 바꾼다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고밀도의 저항 전분은요, 인간의 상부 소화 효소들이 가위질을 막 하려고 해도 분자 구조가 너무 치밀해서 도저히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와, 완전 방탄복을 입힌 거네요. 네, 위장과 소장을 아주 유유히 통과해서 대장까지 고스란히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한 장갑차를 만들어낸 셈이죠. 아, 인간의 소화 효소로는 못 뚫지만 장내 미생물들만 가지고 있는 특수 효소로는 분해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왜 알약이 안 되고 굳이 저항 전분이어야 하는지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알약을 먹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일회성 보급품을 똑 떨어뜨려 주는 거고, 이런 고밀도 저항 전분을 대장으로 쫙 보내는 건 장내 미생물들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부티르산을 뿜어내는 발효 탱크 자체를 내 몸속에 건설하는 일이네요. 와, 발효 탱크 완벽한 통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거든요. 이대 정리가 싹 되네요. 이제 이 두 가지 전략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초, 즉 아세트산을 통한 섭취가 상부 소화기에서 수시간 내 혈당 스파이크랑 대사 스트레스를 팍 진압하는 단기적인 기동 타격대라면요, 네네. 저항 전분을 통한 부티르산 생성은 하부 소화기에서 24시간 끊임없이 항염증, 항암 방어선을 유지해주는 장기적인 방어 인프라는 겁니다. 야, 그럼 이 두 가지 전략이 우리 몸이라는 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상부 소화기에서는 아세트산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당독소라는 쓰레기가 아예 안 생기게 차단을 딱 하고, 동시에 하부 소화기에서는 부티르산이 대장 상피세포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재생시켜서 염증 독소들이 혈관으로 막 새어나가는 장루수를 틀어막는 거잖아요. 네, 위아래서 완벽하게 협공을 하는 셈이네요. 이 협공, 그러니까 시너지가 만들어내는 가장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좀비 세포의 통제예요. 좀비 세포요?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세포가 수명이 다 있으면 그냥 죽어야지 왜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표현이 재밌죠?
원래 우리 몸의 세포는 손상을 입거나 너무 늙으면 스스로 사멸하거나 아니면 면역세포에 의해서 딱 제거되는 게 정상입니다. 섭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대사 스트레스가 막 심해지면 죽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아, 늙었는데 안 죽고 버틴다고요? 네, 문제는 이 세포들이 그냥 가만히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SASP라는 아주 독성 강한 염증 물질을 사방에 막 뿌려댄다는 거예요. 헉! 진짜 좀비처럼 주변에 있는 멀쩡한 세포들한테까지 다 독을 묻혀서 걔네도 다 염증 상태로 감염시켜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성염증이랑 노화의 진짜 주범이 바로 이 좀비 세포들이 몸에 막 확산되는 현상 때문이거든요. 와, 끔찍하네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아세트산이 상부에서 대사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좀비 세포가 태어날 원인 자체가 먼저 차단이 됩니다. 아, 좀비가 탄생할 환경을 안 만드는군요. 그리고 하단에서는 부티리산이 H닭 억제제로 작용해서 이미 좀비가 된 세포들의 비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을 아예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위에서는 좀비 탄생을 막고 아래에서는 이미 있는 좀비들의 스위치를 꺼버린다. 좀비 세포들이 번식하고 확산될 수 있는 생물학적 환경 자체가 그냥 붕괴되어 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노화의 진행을 유전적 그리고 대사적 수준에서 아주 물리적으로 정지시키는 궁극의 방어망이 완성되는 거죠. 와, 머릿속에 탁 정리가 됩니다. 입구를 든든하게 지키는 단기 방어선 아세트산, 그리고 대장 깊숙한 곳에서 유전자를 통제하고 면역을 싹 조절하는 장기 인프라 부티르산. 이 두 단세 지방산의 결합은 단순한 뭐 다이어트나 소화불량 개선 이런 수준이 아니네요. 차원이 다르죠. 만성염증, 암, 장로수를 억제하고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완벽한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현대 장수의학이 목표로 하는 긴정한 생물학적 자급자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핍을 두려워하면서 외부의 비싼 보충제에 끊임없이 막 기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체 스스로가 염증을 치유하고 대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료, 그러니까 저항 전분과 식초만 제때 제공해 주는 것. 아, 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병에 끌려다니지 않고 무병장수의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물학적 OS 업그레이드 방법인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뭐 밥에 식초 좀 뿌려 먹어라, 반찬으로 저항 전분 좀 챙겨 먹어라, 이런 아주 가벼운 건강 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원래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고 염증을 잠재우고 에너지를 100% 생산해낼 수 있도록 진화된 아주 경이로운 자급자족 공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 몸의 잠재력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공장의 스위치를 켜는 건 막 밖에서 파는 외부의 비싼 약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식단의 조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확신입니다. 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유전자를 깨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스마트 기기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마트 기기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아주 깊은 곳에는 외부에서 강제로 막 약을 밀어넣어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즉 올바른 식단과 장내 환경의 변화만 딱 주어지면 당장이라도 스스로 치유 시스템을 120%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방어 체계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단쇄지방산은 그 수많은 업데이트 파일 중에 하나일 뿐이죠. 와,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는 아직 우리가 켜지 못한 스위치가 얼마나 더 많이 숨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끈질기며 유능합니다. 그 내면의 잠재력을 깨울 비밀번호를 어떻게 찾아낼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파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몸속 숨겨진 치유의 스위치를 찾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깊이 잠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